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날개 형태의 모양을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를 이렇게 박아주고 스키닝을 해줬습니다. 스키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임을 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움직임을 줄 때, 여기 이 날개 뼈와 뼈 사이의 이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 새 같은 경우나 뭐 그런 오브젝트일 경우에 뼈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연한 그런 피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출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용 같은 경우, 용 날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해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엔클로스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 이 뼈와 뼈 사이의 이 피부, 뭐 갈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출렁거리게끔 시뮬레이션 되게끔 해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단순히 이제 이 모델링과 스키닝만 되어 있는 상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되어 있군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줘놨어요.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뭐 제대로 여기는 피부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펄럭거리는 움직임만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뭐 스킨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요. 이렇게 펄럭거리는 느낌이 안 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클로스를 세팅해서 펄럭거리는 걸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프레임으로 가줘야 됩니다. 가장 첫 프레임에 이제 클로스를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 1프레임부터 움직이게끔 해줄 생각이니까요. 우선 여기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fx의 항목에 클로스에 create close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fx 탭 메뉴에서 탭 메뉴에서 이렇게 create close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제 클로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플레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브젝트 클로스를 적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인트랑 전혀 연관이 없게 됩니다. 없게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있는 클로스의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콜루전이라고 하는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 속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태를 기존의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메시를 이제 따라가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1로 해주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빠르거나 이럴 때 안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input attract method를 non locking이 아니라 이렇게 lock value of 1 or greater 라고 해서 여기는 이 1이나 그 이상의 값은 이렇게 고정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걸 하거나 크게 문제는 없었긴 한데요. 빠른 경우에는 이게 유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클로스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조인트에 스키닝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여기는 이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페인트 항목이 있습니다. 페인트 항목이 있고요. 페인트 클로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생기게 됩니다. and particle texture map, and particle vertex map 이 두 개가 있는데요. 텍스처 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UV가 잘 펴져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텍스 맵이라고 하는 거는 버텍스의 칼라 값, 웨이트 값처럼 버텍스의 칼라 값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의 단점은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버텍스가 있는 부분에만 칠해지는 부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버텍스 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페인트를 할 수 있는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바운스, 콜리드, 스트렝스, 필드 마그네티튜드, 그 다음에 뭐 프렉션, 스티키니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인풋 어트랙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봤던 오른쪽에 인풋 메쉬 어트랙트를 웨이트 값 칠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값은 사실상 뭐 0이라고 해도 이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뭐 이거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0이 된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게 그거에 대한 그 적용 항목을 이렇게 1만큼 된다라는 의미지, 이게 0이라고 해도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뭐 색깔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0일 때는. 그래서 이게 1일 때는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이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속성을 활성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부분으로 이제 칠해줄 거예요. 움직이게끔 해주고 싶은 부분을요. 여기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툴박스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럼 툴 세팅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브러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필요한 부분은 여기 N close attributiv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페인트를 칠하는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input attract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보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항목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뭐 여기 페인트 버텍스 맵에 뭐 밴드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는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input attract로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부분에다가 칠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replace, add, scale, smooth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보통은 replace와 add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replace는 여기 있는 이 value 값을 그대로 칠해주는 거고요. add라고 하는 거는 누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place 선택을 하고요. value 값 0인 상태에서 이 뼈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요. 아랫면도 이게 두께가 있는 면이니까 아랫면도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줬는데 뭐 이게 좀 여기가 명확하게 그 표현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밸류 값을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조금 더 테두리가 진하게끔 해주고 단축키 B키하고 마우스 왼쪽이나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뼈 부분만 이렇게 명확하게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뼈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그래야지 이제 약간 그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경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스무스를 이용해서 약간 경계 부분만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경계가 생기게 되면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요. 약간 이 경계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뭉개주게 되면 그 부분의 움직임이 조금 덜 이질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툴박스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전과 뭐 동일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이 들게 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안쪽에 파고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뒤쪽 면이 보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이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 오브젝트의 충돌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콜전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콜리드, 셀프 콜리드 이걸 체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충돌과 자기 자신의 충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께감의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두께감 보게 되면 이렇게 솔버 디스플레이를 콜루전 티크니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만한 두께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충돌을 확인해야 돼요. 셀프 콜루전 티크니스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는 셀프 콜리드 with 스케일이라고 하는 값이 너무 높아서요. 이렇게 좀 낮춰줘야지 두 개가 면이 이제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래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버텍스로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도가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셀프 콜리드 플래그라고 하는 거를 버텍스에서 이렇게 버텍스 엣지, 그러면 버텍스와 이 경계 부분의 선을 충돌을 시키니까 조금은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오프를 한번 해보고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낮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약간의 이런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오류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안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것까지 이렇게 중요하다, 더 디테일한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버텍스 페이스나 풀 서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한 충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 버텍스 엣지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움직이는 양이 조금 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물론 이게 속도에 영향이 있지만 이 다이나믹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스트레치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되면 늘어나는 움직임이 없어서 더더욱이나 좀 움직임이 줄게 돼요. 만약에 조금 줄여주게 되면 늘어나는 힘이 조금 더 생겨서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이고 형태가 변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약간 날개 형태의 갈퀴 부분을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사람 같은 경우 어떤 특정 부분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크로스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input mesh attract라는 걸 이용해서 적용을 해서 스킨이 따라가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는 그 맵을 이용해서 어둡게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약간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더 디테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